네. 드론 이제 시험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드론 그 환경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어, 환경 내용 관련 내용부터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음, 우리가 앞전에 기말고사 때 보고서 썼던 거,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정리한 거하고는 또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줌으로 시험을 볼 건데요. 이번에 그 내용은 좀 범위는 좀 많지만 그 범위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볼 예정이고요. 원래는 이제 실무보다는 이제 공학적인 개념, 우리 드론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아마 그 객관식과 주관식 섞어서 좀 내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요 드론 환경 같은 경우는 개발 환경이잖아요. 개발 환경은 주로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방식인지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주로 이제 GCC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GCC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GCC도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 리베로 파일럿에 대한 GCC, 그 다음에 이제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드 파일럿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CS에 관련된 내용 설치하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리베로 파일럿의 특징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FC가 코어텍스 M4를 쓰고 있기 때문에 코어텍스 M4에 대한 환경 개발, IAR 컴파일러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한다는 거. 물론 이제 IAR도 있지만 K이라는 컴파일러도 존재하고요. 둘 중에 어떤 걸 쓸 건지는 이제 개발자에 따라서 선택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자가 선택을 해서 쓰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컴파일러가 있어야 한다 라고 했던 거고, 그 컴파일러 다운받는 방법은 이제 밑에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TM 같은 경우는 우리 ARM CPU는 직접 USB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GCS 자체에서도 다운로딩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GCS들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치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놨죠. 나머지는 뭐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소프트웨어는 GCS 프로그램에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일부 수정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했는데, 사실 이거는 실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절차는 이렇다. 그리고 요 FC 자체에 GCS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하거나 넣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이제 그 GCS에서의 각 기능들 어떤 것들이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인풋이나 아웃풋 설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센서들 설정하는 거, 짐벌 설정하는 거, 뭐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오피링크라고 하는 거가 뭐고, 그 다음에 텔레메트릭스라고 하는 게 뭐고, 같은 거긴 하지만
지금 리베로 파일럿에 우리가 쓰고 있는 FC인 경우는 이제 오피링크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암 계열이긴 하지만 픽스워크나 이런 데서도 사용되는 거는 이제 텔레메트릭이라고 하는 그 400메가대짜리의 그 주파수대의 무선 모듈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용도는 뭐 어떤 용도인지는 뭐 알 것 같고요. 나머지 그래서 GCS는 이런 역할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모터 관련되어 있는 것도 원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짜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는 없어서 그냥 이런 거는 한번 스킵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 비행 파트에서는 결국은 비행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체크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드론의 이제 자세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행 시험 및 검토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드론 비행 시행할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밍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밍이 과정이 있었고, 아밍은 이제 드론을 처음에 비행시킬 때 이제 해야만 된다라고 했었죠. 시동 거는 거죠, 시동 결국은.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가 요 그 리베로 파일럿 말고 아듀 파일럿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듀 파일럿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긴 하지만 우리가 공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게 이제 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멀티콥터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베로 파일럿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듀 파일럿은 이제 저렇게 픽스워크나 아니면 PX4라든가 뭐 다양한 FC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FC들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GCS, 뭐 한국말은 지상국이라고 하는데, GCS는 오픈소스의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 다 소스가 공개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이와 같이 모니터상에서 드론을 이제 제어하거나 세팅할 때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큐그라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얘기했었죠. 오픈소스고요. 뭐 많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니고 MP 플래너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 플래너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가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종류 많죠. 그 다음에 뭐 UGCS도 있고요. 답도 있고요. MAV 파일럿도 있고요. 사이드 파일럿도 있고, 아듀 파일럿도 있고, 종류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CS 모듈, 배터리, 이렇게 이제 텔레메트릭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듀 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은 그 텔레메트릭스 400메가대나 이제 900메가대 정도 주파수대를 사용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는 뭐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과 피치 튜닝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튜닝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첫 비행 시에 어떻게 비행을 할 건지 튜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종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세팅하는 게 이 GCS 내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 트림이나 그 오토 트림의 이제 비디오 데모를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턴 튜언스 튜닝하는 건데 자동 비행을 하면서 얘가 이제 그 자동으로 자기 자세를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P 값이나 그 PLD 값, 그 PLC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P 값하고 PID 값하고 PID라고 하죠. P 값하고 I 값하고 D 값하고 PID 제어 컨트롤 하기 때문에 모터는 센서 대비 PID 제어를 하기 때문에 P 값하고 I 값하고 D 값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임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그 값을 우리가 실험 테스트하면서 나온 결과 값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트도 제어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전류라든가 전압 같은 경우도 스케일링하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도 파일럿에 대한 내용 중에 뒤에 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세팅하고 첫 비행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PID 다 설정을 했으면 이제 또 더 이제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정밀하게 다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센서 테스팅 같은 경우도 다 할 수 있고요. 텔레메트릭하고 시리얼 포트 세팅하는 것도 이 안에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튜닝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물론 이거에 대한 소스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스를 가지고 세팅해서 비행하는 정도. 그리고 저 세팅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미션 플래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웨이포인트 설정하고 그 해당하는 위치를 자동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미션을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머지는 뭐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는 뭐 쭉 그냥.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워낙 많아요. 이렇게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는 거는 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픽스호크만 가지고도 산업용 드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JI라는 회사도 이거 가지고 이제 했던 거죠. 국내에서도 이제 이걸 수정을 해서 이렇게 보드를 다양하게 자기만의 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부분, 그 다음에 부저,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짐벌 같은 것도 다 부착을 해서 이게 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DJ나 이런 데는 저 짐벌 같은 걸 잘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짐벌 카메라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했다는 거.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고요. 제가 해당하는 핀들도 다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냥 이런 거는 뒤에 참고로 보시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드론을 만들게 되면 그때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내용 중에서 내긴 하는데 앞전에 그 중간고사 전까지의 내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볼 예정이니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드론을 직접 접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한 걸로 갈 거고요. 주관식 객관식 한 낼 거고요. 개수는 지금 10문제가 될지 15문제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 정도 낼 계획이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A나 A풀은 이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한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자르기 때문에 1, 2점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뭐 심도 있게 하는 거가 아니다 보니까 오픈 테스트는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기반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만약에 뭐 오픈 테스트로 잠깐 뭐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보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픈 테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푸는 정도로 하려고요.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혹시나 또 오픈 테스트로 해서 우리가 할 때는 지금 내가 나눈 PPT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니까 준비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정리하고요. 드론공학의 전반적인 드론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하고요. 차후에 이제 드론을 실제 만드는 경우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업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차후에 이제 드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고생했었고요. 마지막 시험 잘 봐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점수는 기본 점수 이상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질문, 개인 질문들은 개인톡으로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